파트 A 심리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요. 검사 선정치 유의사항부터 볼게요. 심리검사 목적과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검사의 양호도, 신뢰도, 타당도, 실용도, 객관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정규 규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유사한 표준화 검사도 문항서를 줄일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는요. 심리요관의 표준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요. 담임교사로 집단용 심리검사를 검사자가 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학생만 실시해야 되고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고 비밀 보장해야 되고요. 학생이 검사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리검사 실시 활용 시 유의사항은요. 검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사용해야 되고요. 전문성이 일단 충분히 갖춰진 검사를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고요. 해석 내용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면담을 통해 직접 이야기하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되고요.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다른 자료나 정보를 더 소집합니다. 결과와 관련된 유의사항은요. 검사 수치만을 알리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등 잘못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검사 해석을 정기적으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보고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 없이 담임교사에게 나눠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 해석과 관련 있는 개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에 기술해야 되고요.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학생이 보인 행동을 보고 보고서에 기술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 점수의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보고서에 기술해야 됩니다.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는 능력검사는 가소평가되고 성향검사는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어적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저항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검사가 어떤 목적인지 내담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줘야 됩니다. 심리검사 이해 분류입니다. 수검자 수험 기준으로 개인용 검사, 집단검사도 할 수 있고요. 시간 제한은 속도검사, 역량검사, 검사 도구는 지필검사, 수행검사,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도 나눌 수 있습니다. 도구의 구조화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개인 간 비교 가능하고요. 검사 실시에서 간편하고요.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돼 있어요. 하지만 방어할 수 있고 무의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요. 반응 경향성이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요. 방어 불가하고 독창적인 반응을 도출할 수 있고요. 무의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단점은 해석이 어렵고요. 신뢰도 타당도의 검증이 어렵습니다. 표준화 검사의 의미는 실시 채점 해석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검사예요. 평정 척도는 평정자의 관찰에 기초해서 성격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평정 척도와 관련된 오류는 집중하경의 오류, 논리적 오류, 광용의 오류, 대비의 오류, 표준의 오류, 인상의 오류, 인색의 오류, 근접의 오류가 있습니다. 심리검사 풀배터리는 한 명의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하나로 묶어 실시하는 검사고요. 순서는 BGT, HTP, 지능검사, 투사검사, 객관적 검사로 실시합니다. 다음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고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는 거고요. 타당도는 검사가 재려고 의도한 바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측정치의 종류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있고요. 측정학적 개념은 규준, 서열, 백분위, 학년점수, 표준편차, 표준점수, 그리고 상관 이렇게 있는데 규준이랑 표준편차 한번 볼게요. 규준은 원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일종의 자고요. 표준편차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Z점수는 원점수 값의 평균 0, 표준편차 1로 변하는 점수고요.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 스테나인 점수는 평균이 5고 표준편차가 2, 편차 지능지수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입니다. 스테나인은요. 한 자리 정수로 표현될 수 있지만 등급 내 개인이 실제하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고요. 신뢰도 종류는 검사-재검사, 동형검사, 반본신뢰도, 문화내적 합치도가 있어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한 집단에 2번 실시하는 거죠. 기억효과와 연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전후검사의 여러 조건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단 동형검사는 2개의 동형검사를 제작해서 상관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기억효과나 연속효과가 감소되고요. 단점은 동일한 검사를 제작하기 어렵고 검사를 연달아 수행하면 피로될 수가 있어요. 단 반분 신뢰도는요. 두 부분이 독립된 검사로 생각해서 상관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후법, 기후법 있고요. 2번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항 내적 합치도는 검사의 모든 문항과 내적 상관 평균으로 얻어지는 검수예요. 장점은 한 번의 검사도 신뢰도 계산 가능하고요. 쿠더 리다이슨 프로마즈 알파에 나눠져 있고요. 문항의 상호 상관도가 높아야 되고 한 검사가 한 가지 특성을 재는 동질적인 검사여야 해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집단이 이질적일수록 신뢰 범위가 좁고 골고루 측정될수록 문항수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적더라고 시간이 충분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편파성 문항은요, 수검자가 능력 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검자가 속한 집단 특성 때문에 답을 맞힐 확률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타당도의 종류는 내용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안면 타당도, 처치 타당도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적절한 표본인지 알려주는 것이고요. 중거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어떤 중거 점수와의 상관에 의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공인 타당도는 검사가 이미 입증된 다른 검사와의 상호작용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예한 타당도는 검사 점수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구인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주는가에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수렴 타당도는 검사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다른 검사와 상관이 있는가. 변별 타당도는 검사가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구인 타당도 검증 방법으로는요, 상관계수법, 탐색적 요인 분석법,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가 있어요.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에서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가 높은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 시 상관을 유의미하게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고요. 다른 개념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시 상관이 유의미하게 낮으면 변별 타당도가 높아요. 안면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고 계획한 바를 재고 있다고 보는 정도이고요. 처치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처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지만 안면 타당도는 수검자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지능이동 볼게요. 기프드의 지능 구조 모형이 있는데요. 지능은 정신 능력의 세 가지 차원, 내용, 조작, 산출에 따라서 180개의 상이한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조작 차원은 학상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서 이제 나타나고요. 스턴버그의 세 가지 지능이 있어요. 실용지능, 창의지능, 분석지능 있고요.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있죠.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지능, 자기성찰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실존적 지능 있습니다. 네, 다음 검사 2에 보겠습니다. KYZ5 16개의 소검사 있고요. 기본 소검사, 토막자기, 공통성, 행렬처리, 숫자 기호쓰기, 어휘, 무게비교, 퍼즐, 그림 기억, 동영 찾기 있고요. 추가 소검사는 상식, 공통그림 찾기, 순서 연결, 선택, 이해, 산수 있어요. IQ를 구성하는 검사로는 공통성, 어휘, 토막자기, 무게비교, 행렬처리, 숫자 기호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언어 이해 지표, 공통성 어휘, 기본 소검사고요. 추가 소검사 상식 이해 있고요. 시공감 지표, 토막자기 퍼즐, 그다음 유동초능 지표, 무게비교, 행렬추리, 추가 소검사 공통그림 찾기 산수, 작업기억 지표, 숫자 그림 기억, 추가 소검사 순차 연결, 처리속도 지표, 동영 찾기 기호쓰기, 추가 소검사 선택 있습니다. 평균이 90에서 109고요. 평균하는 80에서 89, 평균상은 110에서 119입니다. 그리고 추가 소검사는 한 개의 소검사만 대체 가능하고요. 단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높은 지표 점수와 가장 낮은 지표 점수의 편차가 23점 이상입니다. 1.5 SD 이상일 때 단일하지 않습니다. 기본 지표 척도 해석은요. 일단 VCI, 이제 언어 이해 지표는 언어적 개념 형성, 언어적 추론, 어휘, 지식, 전기 기억, 결정 기능 있고요. 시공간 지표는 시공간 조직화, 시시각각 분별, 부분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보이고요. 유동 추론 지표는 기납 추론, 양적 추론, 추상적 사고 능력, 유동적 지능, 유동성 지능 보이고요. 작업 기억 지표는 주의 집중, 단기 기억, 순수화 능력 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 지표는 인지적 유연성,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인지 속도 이런 거를 측정하고요. 기본 지표의 장력점 분석은요. 각 지분 지표와 지표 점수 평균의 차이가 인계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유의미합니다. 각 지분 지표 간의 차이의 절대값을 인계값과 비교하여 같으면 유의미하고요. 언어 이해 지표가 시공간 지표보다 클 때 언어적 자극이 활용 능력이 시공간 자극 활용 능력보다 뛰어나겠죠. 네. 그리고 언어 이해 지표가 이제 유동 추론 지표보다 작을 때 이제 이미 학습한 지식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문제에 접했을 때 추론하는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겠죠. 그리고 언어 이해 지표가 처리 속도 지표보다 클 때 언어적 문제 해결 능력이 비언어적 문제 해결 능력보다 뛰어나겠죠. 그리고 시공간 지표가 처리 속도 지표보다 클 때 시공간 활용 능력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 다음 작업 기억 지표가 이제 처리 속도 지표보다 클 때 시청각 정보를 저장, 유지, 조직하는 능력이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자, 퍼즐은요. 제한 시간 내에 완성된 퍼즐을 보고 구성된 3개의 조각을 선택하는 거고요. 숫자 있고 그림 기억, 공통성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거는 검사를 실시하는지 써놓은 겁니다.
네, 추가 지표 척도 해석을 보면요. 양적 추론 지표, 무게 비교 산수 있고요. 청각 작업 기억 지표, 숫자 순차 연결 있고요. 비언어 지표, 그림 기억 행렬 처리 무게 비교, 기억 속의 토막 짜기 퍼즐 있고요. 일반 능력 지표, 공동성 어휘 토막 짜기 무게 비교 행렬 처리 있고요. 인지 효율 지표는 숫자, 그림 기억, 동영 찾기, 기억 쓰기 있습니다. 가장 높은 소검사에서 가장 낮은 소검사에서 5점 미만일 때 단일합니다. 네, 추가 지표 척도 해석 보겠습니다. 암산 능력 QRI 이거는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 비교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 웩슬러 뽑아보겠습니다. 아동용 웩슬러는 6세에서 16세 11개월까지 사용하고요. 성인용 웩슬러는 16세에서 64세 11개월까지 사용합니다. 지수별 소검사 비교해보면요. 언어 이해 지수, 핵심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상식이고요. 보충 소검사 이해고요. 지각 추론 지수, 토막 짜기, 퍼즐, 행렬 추론이고요. 보충 소검사 빠진 것 찾기 무게 비교고요. 작업 기억 지수, 숫자 산수, 핵심 소검사고요. 보충 소검사 순서하고요. 처리 속도 지표, 동영 찾기 기호 쓰기고요. 보충 소검사는 지우기입니다. 언어 이해 지수, 소검사별 측정 능력 공통성은 추상적인 추론 능력, 본질, 비본질 구분 능력 있고요. 어휘는 언어적 개념화 장기 기억 있고요. 상식은 교육적 이해, 직접 호기심 있고요. 이해는 사회규칙 이해, 사회 성숙도 있어요. 네, 지각 추론 지표 토막 짜기는 시공간 구성 능력, 시각 운동 협업 능력이 있고요. 행렬 추론은 시공간 처리력, 퍼즐은 전체를 부분적으로 보는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빠진 것 찾기는 시각적 기미나 자극의 불필요한 요소와 중요한 요소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요. 무게 비교는 수량에 대한 추리 능력이 있어요. 작업 기억 지수는 숫자, 즉각적 단기 기억, 정신적 조작, 인지적 유연하고요. 산소는 주의력 및 집중력, 순서와는 청각력, 단기 기억력, 순차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 지표는 동영 찾기, 기호 쓰기 있죠. 둘 다 시각 운동 협업 능력 되겠습니다. 지우기는 속도와 정확성을 봅니다. MMPI-A 타당도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무응답 첩도예요. 무응답 첩도는 빠트린 문항과 그렇다 아니다 모두 응답한 문항입니다. 부주의나 혼란, 비협조적 태도, 독해력 부족, 강박, 우유부단이 있을 때 이런 타당도에 문제가 나타나고요. 먼저 30 이상이면 이제 해석되지 못하죠. 불인, 무선 반응 비일 가능성은 무분별하게 응답하는 경향입니다. 독해력 부족, 반응 표기상의 실수, 혼란, 의도적 무선 반응, 그리고 80점 이상일 때 해석하지 못하고요. 트린, 고정 반응 비일 가능성은 무분별하게 그렇다 아니다 응답하는 경향이죠. 80T나 80FT는 해석 불가능하고요. 65T에서 79T는 부분 그렇다. 그리고 95F에서 79F는 부분 아니다로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전형 척도는요. 일반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고요. 전반부 비전형, 후반부 비전형으로 나뉘고요. 무작위나 고정 반응, 심각한 정신병적 문제, 자신을 나쁘게 보이려는 의도로 비전형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부인 척도는요. 방어적인 마음가짐인데요. 80 이상이면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사소한 결점을 부인하여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태도를 보이고요. 65에서 69점일 때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긍정 외근 가능성이 있고요. 방어적 태도로 문제를 과소평가합니다. 자, K 교정, L 척도 보완해서 방어적으로 응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40에서 64는 개방적 태도고요. 충분한 자아 강도, 현실 대처 능력, 심리적 자원이 풍부해요. 65점 이상일 때는 무효될 수 있고요. 긍정 왜곡하는 성향이 있고 40 미만일 때는 유효할 수 있고 부정 왜곡 성향이 있습니다. LFK V형, 사각형, 적적 기울기, 부적 기울기 볼게요. V형은 문제를 부인하고 회피, 통찰력 결여, 심리적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아요. 사각형은 감정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문가 도움을 잘 따릅니다. 정적 기울기로 갈 때는 문제 해결력,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고 교육 수준이 높고요. 부적 기울기로 갈 때는 문제 인정하지 않고 통찰적 치료가 부적절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요. 임상척도 구조화 봐야죠. 처음에 건강영려증, 문제 인정하지 않고 통찰적 치료가 부적절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요. 2번 우울증, 우울불안, 대인관계 소극, 열등감이고요. 3번 히스테리, 신체 증상 호소하고 자기중심이고 애정, 부인과 억압을 보이고요. 반사회성 4번, 사회적 기후번, 권위 갈등,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요. 5번 남성성, 여성성, 다른 척도를 강하, 약하, 높으면 진취적이고 낮으면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요. 6번 편집증, 타인의 동기 의심하고 대인관계 문제, 투사 합리화합니다. 7번 강박증, 우울, 불안, 죄책감 느끼고요. 8번 조현병, 환각, 망상, 주의 집중장애, 사회적 위축 느낍니다. 9번 경조증, 높은 정신적 에너지, 자기중심적, 충동적인 거 보이고요. 0번 내향성, 높으면 소극적이고 낮으면 사교적입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보이고요.
65점 이상이면 유의미한 상승으로 기준 점수가 됩니다. 투코드 조금만 볼게요. 133에 신체적 고통 호소 전환장애 애정욕구 있고요. 144에 건강 영역증 보이고요. 1771 신체화 경향 우울 불안 대인관계 회피 만성적 부담 보이고요. 1991 신체 증상 호소하겠죠. 수동 의존적이고 무능해서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2332 우울 증상 감정 표현 어렵고요. 부인 억압 사용해요. 2442 충동행동 죄책감 불안 반복되고요. 자살 사고를 합니다. 2662 자신과 타인을 향한 분노감이 내재되어 있고요. 2772 우울 불안 죄책감 성취 동기 높고요. 2882는 우울 불안에서 해리 현상 이제 나옵니다. 3443은 분노 감정을 적절히 발산하지 못하고요. 인정욕구 높고요. 통찰력 결여되어 있고요. 사령욕사 이제 의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겠죠.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 있고 수동 공격적 성향이 있어요. 4774는 분노와 충동이 제의식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사고고사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기본 변화가 있고 충동적 상담 어렵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리코드 123213은 신체적 고통, 우울 불안, 수동 의존적이고요. 247 우울 불안, 분노, 수동 공격형이고요. 278 우울 불안, 강박적 자살에 대한 집착, 죄책감, 고립, 상당 동기 필요하고요. 123 전환 부위는요. 건강 영역증 14123 있고요. 상반 척도의 2947 이거 두 개 다 상반 척도가 보이고요. 수동 공격형 부위는 456인데 사교적이지만 애정 욕구가 높고요. 내면의 분노와 적대감이 있으나 행동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정식증적 부위는 678 심각한 정신병이 있고요. 환각, 망상, 의심, 기억, 주의 집중 곤란이에요. 낮은 좌절, 인내력은 139 다양한 신체적 불쾌감을 호소하고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요. 보충 척도는 심리적 문제를 세밀하게 평가하고요. 65점 이상일 때 이것도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척도는 대인관계나 직업 활동에서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건데요. 부단, 강박성, 우울, 건강 영역, 기대적 정신장애, 분노, 냉소적 태도,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불편감, 가정문제, 부정적 치료 지표 척도가 있습니다. MMPI에만 적용되는 내용 척도가 있는데요. A에서 AIN, 소외, CON, 품의 문제, ARS, 낮은 포부, HCH,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병리 5인 척도는요. 내향성, 정신증, 신경증, 부정적 정서성, 공격성, 통제 결여 5가지 있고요. 65점 이상일 때 해석 가능입니다. 그리고 내향성과 이제 통제 결여는 40점 이하도 해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낮은 통제 결여랑 내향성은요. 먼저 통제 결여가 40점 이하일 때 통제력이 있고 안전지향이고 규범 준수하고요. 내향성이 40점일 때 기쁨, 사교적 즐거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MPI-A, RF 볼게요. 재구성 인산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거고요. 241문항 있고 청소년용 결정적 문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MMPI-A보다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종합적이지만 풍부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사정도 척도는 크린, 트린, 브린, 그리고 LFK 척도가 있고요. 반응 비일관성은 트린과 브린의 문항 쌍의 합으로 산출되고요. 비전형 척도는 과대보고 또는 심각한 정신병리를 측정하고요. 흔치 않은 도덕성 반응 척도 있고요. 적응 타당도 척도 있습니다. 가소보고 또는 성격 특성을 측정해요. 상위 차원 척도는 정서적 내재화 문제, 사고 문제, 행동적 내연화 문제가 있어요. 특정 문제 척도는 신체 인지 증상 척도, 내재화 척도, 외연화 척도, 대인관계 척도로 있고요. 성격병리 5인 척도는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경소성, 신경증, 내향성, 다등, 긍정성, 정서성 이렇게 있습니다. MBTI 볼게요. 주기능, 부기능 있고요. 기능은 가운데 두 개의 선호도 SNTF 말하는 거고요. 주기능은 각각 유형에 있어서 4가지 기능을 말하고요. 그 중 하나가 우세하거나 가장 선호되는 반응일 때 주기능이 나타나죠. 열등 기능은 주기능의 지표의 반대극이고요. 부기능은 또 다른 기능, 주기능을 도와주고 지지합니다. 3차 기능은 부기능의 지표 반대극에 있고요. 외향성, 내향성, 주의 집중과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 아니면 내부로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감각형, 직관형은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의 경향성이고요. 사고형, 감정형은 인식한 정보 또는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가에 있고요. 판단형, 인식형은 외부 세계에 적응할 때 계획을 유연하게 대응하는가 있습니다. 주기능의 강점은요. T는 분석을 잘하고 법적 증거의 비중이 있고요. F는 공감을 잘하고요. 가치를 중시하고요. S는 타당한 사실 인정하고요. 구체적 단서를 간직하고요. 문제를 현실적으로 봅니다. N은 새로운 가능성 인정하고요. 문제의 독창성을 발휘해요.
열등기능의 약점은 T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오만하고요. 꼬치꼬치 캐묻고요. F는 과민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S는 세부사항이 감각적 추구에 열중하고요. N은 부정적 관점으로 미래를 왜골로 빠져서 다른 방법을 못 봅니다. MBTI 해석시 유의점은요. 사람을 협소하게 변조하거나 명명하기 위해 사용돼서 안 되고요. MBTI 해석을 통해 내 남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BGT 보겠습니다. 1판과 2판의 카드 개수 보겠습니다. 1판은 9장, 도형 A랑 도형 1부터 8번까지 있고요. 2판에는 7장 추가돼서 4부터 7세 4장, 그리고 8에서 85제 3장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BGT2의 특징은요. 관찰 양식이 있고요. 양적 차점 체계가 개발됐고 보충 검사 추가됐고요. 그리고 2단계 모사 회상 단계도 실시합니다. 강점은 언어 능력이 부족한 수검자, 뇌 기능 또는 지적장애 있는 수검자, 외국인 수검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시 과정은요. 자극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두고 도형 A부터 도형 8번까지 차례대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 자극 카드는 피검자가 오른손잡이면 왼쪽에 놓고요. 모사용지 여러 장 준비하고 수검자가 요구하면 한 장씩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사용지는 세로로 놔야 되고요. 보조도구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제시 내용의 질문은 조일 때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제지나 반복되면 관찰 행동에 기록하고요. 그리고 검사 태도나 행동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BGT 검사 실시 단계 및 내용입니다. 모사는 따라 그리는 것이고요. 회상은 모사 단계에서 그린 기억해서 다시 그리게 하는 거고요. 변형 모사는 원 자극 모양을 하고 싶은 대로 변형하여 그리는 거고요. 연합은 원래 자극 도형과 변형 묘사 그림을 제시하여 연상하는 거고요. 순간 노출은 뇌기능 장애 의심될 때 몇 초 동안 보여주고 치운 뒤 그리는 거고요. 한계 음미는 모사 단계 정보가 모호할 때 관련 도형 재모사하는 거고요. 기질적 장애는 수정하지 않고 정서 장애는 주의를 주면 수정할 수 있어요. 다음 회상은 기질적 손상 변별하고 연합은 수검자의 성격적 특성 보이고 순간 노출은 내기능 장애에 변별하고요. 변형모사는 투사적 반응을 극대화시켜서 수검자의 독특한 심리적 특징을 파악합니다. HP 실질 단계 볼게요. 처음에 그림 단계예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봅시다.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말하고요. 질문 단계는 이 그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말씀해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으면 밑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이건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까지 있고요. HTTP 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은요. 구조적 요소는 이제 구조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검사자가 수검자에 대한 함축적인 정보를 주지만 결과만을 가지고 지나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과도한 지우개 사용은 불안정이나 초조, 자신에 대한 불만, 불안, 강박장애 나타내고요. 지나치게 큰 그림은 공격적 행동학 경향, 과도한 자신감, 작은 그림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불안 위축, 과도한 자기 억제를 보입니다. 집이 나타내는 것은 수험자의 자기지각, 가정생활의 질, 가족 내 자신에 대한 지각이 있고요. 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무의식적 자아 개념,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자기상이나 이상적인 자아, 중요한 타인,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고요. 동쪽 가족과 지지문은 당신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막대 인형이나 만화가 아닌 온전한 사람을 그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종이, 연필, 지우개, 초식이고요. 빛 속에 사는 그림 검사는요. B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빗줄기의 양은 아동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B의 대응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반응입니다. 다음 로샤 검사의 장단점은요. 비구조화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무의식적인 성격 구조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정, 긍정 왜곡을 덜하고요. 실시가 쉬워요. 하지만 신뢰도 타당도가 낮고 검사자의 상당한 훈련을 요합니다. 준비물은요. 잉크 반점이 찍힌 10장의 카드, 무채색, 유채색 각 5장씩 있죠. 이렇게 있고 옆으로 나란히 앉거나 90도 방향으로 앉아야 하고요. 그 이유는 수검자가 언급한 반점의 특징을 검사자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비언어적 단서를 주어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써놨습니다. 검사 실시 순서는요. 자유현상 단계, 질문 단계, 한계 음미 단계 이렇게 이어지고요. 질문 단계에서 채점해야 할 항목은 반응 위치, 반응 결정인 반응 내용입니다. 엑스너의 종합체계 영역의 채점 항목은요. 반응 영역, 발달질, 형태질, 결정인, 반응 내용과 평범반응, 조직화 활동, 소수 점수가 있습니다. 결정인은 반응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반점의 특징이고요. 자발적 보고가 아니면 기호화하지 않습니다.
형태질은 수감자가 보고한 반응이 잉크 반전의 특징에 얼마나 부합하는 거고요. 반응 영역은 잉크 반점이 어느 부분에 대해 반응했는가. 발달질은 반응한 대상의 형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대상들 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각되고 있는가. 반응 내용은 수감자가 보고한 대상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기호하여 채점하는 거고요. 평범 반응은 수감자들의 흔히 나타내는 반응 13개를 P로 기호합니다. 주제 통각 검사 TAT의 특징은요. 흑백으로 낸 31장 카드 있고요. 16번 카드는 백지 카드예요.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선정된 20개의 도판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요. 16번 백지 카드에서는 백지 카드에서 어떤 이 그림을 상상해보고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처음에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 이제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레이의 욕구압력 분석법입니다. 개인이 욕구와 확령의 압력 차이 상호적인 결과를 분석하여 심리적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처음에 주인공 찾아야 되고 그다음 한격 압력 분석하고요. 주인공 반응에서 욕구 분석하고 주인공 관심 표현 대상을 분석하고요. 주인공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주인공의 행동이 표현되는 방식을 분석해야 되고요. 결말을 마지막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CAT 아동력 주제 통합 검사 보겠습니다. 벨락이 3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거고요. 동물 그림으로 쉽게 동일시가 가능해요. 문화적 영향을 덜 받고 검사 목적을 위장하기 간편하고요. 연령과 성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문장 원성 검사 SCT 볼게요. SCT 특징은요. 일단 문장의 맥락 등을 통해서 수감자의 태도와 주의를 쏟는 대상이 잘 제시되고요. 반응의 가변성이 있어요. 단 다른 투사 검사에 대해 비교적 방어가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CT는 가족, 성, 대인관계, 자기개념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요. 검사 실시할 때 말씀드려야 될 것은 각 문장을 읽으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여 문장이 되도록 완성해주세요. 시간 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빨리 완성해주세요. 만약 완성할 수 없으면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답에는 정답이 없고 생각나는 것을 쓰도록 하고요. 글쓰기 시험이 아니므로 문장이 좋고 나쁘면 걱정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고요. 주어진 어구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쓰게 해야 되고요. 시간 제한이 없으나 오래 생각하지 않고 빨리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한국 아동 청소년 인정평성 척도가 있고요. 3에서 17대 대상이고 타인 보고식 검사 177문항 사전 척도로 이어져 있고요. 탄력성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측정이나 적응 잠재력입니다.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인데요. 12에서 18세 대상이고 자기보고식 검사예요. 344문화 중 4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DSM에 가까운 점수를 제공하여 변별 타동도가 높고 결정 문항이 존재합니다. 치료고려 척도는 공격성, 자살 감염, 스트레스, BGG, 치료 거부 척도도 있고요. 대인관계 척도는 지배성, 운전성 척도가 있습니다. 다음 학습 동기검사 AMT입니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보이는 기대고요. 학업적 실패 내성은 자신의 실패 경험이 건설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학습 전략검사 MLST 있는데요. 동기에는 학습 동기, 경쟁 동기, 회피 동기 있고요. 행동 특성에는 시간 관리, 수업 듣기, 노트 필기, 공부 환경, 집중 전략, 읽기 전략, 시험 전략, 기억 전략 있고요. 정서는 불안이나 우울 있고요. 성격은 효능감, 결과 기대, 성실성이 있습니다. 다음 알자 청소년 학습 전략 검사에는요. 학습 동기, 자아 효능감, 인지, 초인지 전략, 자원 관리 전략 있고요. 인지 전략에는 시한 정교화 조직화 있고 초인지는 계획 점검 조정 있고요. 자원 관리는 시간, 노력, 공부 환경, 타인의 조력 추구가 있어요. 이거는 45점에서 55점일 때 보통이고요. 35점에서 44점일 때 낮음, 56점에서 65점일 때 높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질 및 성격 검사 TCI는요. 기질 척도, 성격 척도로 나뉘죠. 기질 척도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으로 나뉘고요. 성격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추월로 나뉩니다. 네, 여기까지 심리 검사 하겠습니다.